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연력학적인 분석을 H2O에 대해서 했던 걸 H2S 황화수소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보잔 말이에요. 첫 번째, 전김성도 차이가 이렇게 질소보다도 작아지니까 수소 결합은 안 되겠지만 이 황화수소는 H2O와 기하학적인 구조는 같아요, 달라요? H2O와 루이스 구조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H2O와 구조가 같다는 얘기는 바로 병진, 진동 방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병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는 방식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H2O가 수증기 상태에서 병진하고 진동하는 것, 황화수소가 기체 상태에서 병진하고 진동하는 것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H2S는 기체상 H2O와 H2S의 비열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시요. 병진 회전이요. 회전. 기체상 알겠죠? 기체상에서는 어차피 분자간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체상에서는 그냥 물 분자가 됐건 무슨 황화수소 분자가 됐건 그게 물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수소 결합을 못 하니까. 어차피 기체상에선. 그래서 기체상 H2O와 저 황화수소가 제가 기체로 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기체상 밀도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체상 황화수소의 밀도를 조사하면 진짜 물이랑 똑같아요. 수중이랑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죠? 알겠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저런 식의 분석으로 황화수소가 기체상으로 있을 때의 밀도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런데 황화수소가 수소 결합은 못하지만 그래도 H2O 분자간 인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2O 분자간 인력은 나타나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을 변화시키는 역시 XY 지축에 세 가지 진동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진동 방식이 있습니다. 얼음에서 H2O 분자의 세 가지 진동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저 황화수소도 온도를 낮추어 액체나 고체 상태로 만들면 그 안에서 또한 수소 결합이 아닌 분자간 인력에 대한 세 가지 진동 방식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수소 결합이건 아니면 그냥 분자간 인력이건 진동은 세 가지니까 열 에너지 분산도 다르게 나타나겠어요? 똑같이 나타나겠어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하면 액체상, 고체상 모두 H2O와 비열이 비슷해집니다. 즉, 요 기울기는 물로 실험을 하건 황화수소로 실험을 하건 큰 차이 있다 없다? 큰 차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화수소에서도 얼음과 수증기에서 비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비열 커지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황화수소로 바꾸었을 때 논술을 해라라고 하면 자, 저 모든 내용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H2O와 황화수소는 루이스 구조가 어때요? 루이스 구조가 비슷하고 아니 같고 루이스 같은 거지 뭐. 루이스 구조 같고 그 다음 물 분자 사이에는 분자 간 수소 결합이 나타나고 황화수소에서는 황화수소 간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진동 회전 병진 방식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 말은 각 상태별 비열은 거의 비슷할 거야 라고 논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다고. 네, 그래프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다만 무슨 차이 나타날까요? 다만 무슨 차이가 나타날까요? 다만 바로 이게 H2S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85도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0도예요. 뭐가 바뀐다? 정상 끓는 점, 정상 어는 점, 저 상태 변화 온도가 바뀝니다. 무슨 말 나겠죠? 물론 또 모두 싹 다 바뀌겠어요. 이 시간도 다 바뀌겠죠, 알겠죠? 시간도 싹 바뀌겠죠, 알겠죠? 뭐 온도 구간이 다 달라질 테니까 시간도 바뀌겠죠. 하지만 뭐는 비슷하다? 요 기울기, 이건 비슷해진다고. 그런데 정상 어는 점, 정상 끓는 점은 바뀌어. 왜? 수소 결합에 비해 H2S의 분자 간 인력은 작지요. 그래서 정상 어는 점, 정상 끓는 점 모두 작아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85인지 60도인지 뭐 이건 기억할 수는 없죠. 이거 외울 수는 없는데 실제 찾아보면 저렇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도보다 훨씬 낮아지고 0도보다 훨씬 낮아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이런 뉘앙스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내 이 문제 보고 좀 놀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놀랬어요, 그렇죠? 네. 대충 내지 왜 이랬을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4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4번. 자, 거기 4번에 묘한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뭐냐면 4번은 이거예요. 0도씨 등온 장치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냥 알겠죠? 문제를 읽으면 뭐 하여튼 뭐 뭔가 실험을 막 해서 뭔가 일으키고 싶은데 문제를 읽으면 그래서 온도를 0도씨로 고정하고 싶다. 뭐 그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반응물, 생성물이라고 해서 뭐 A, B, C 이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이게 뭔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럼 얘네들을 가져다가 실험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0도씨로 고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장치를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천재 엔지니어를 고용한다. 돈을 많이 준다. 만들라고 한다. 아, 똘똘한 애들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요? 좋습니다. 네,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장치를 어떻게 하냐면 어허. 자, 이때 몇 도예요? 몇 도예요? 0도죠?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는데 일기압이다. 무조건 0도예요. 무조건 0도. 알겠죠? 이때 여기다가 반응이 일어날 반응 그릇을 이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주변이 0도로 잡잡하니까 저 반응 용기도 당연히 몇 도가 되겠어요? 당연히 0도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저 안에 반응이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잖아. 근데 물론 문제는 거기서 발열이라고 해서 흡열이라고 해서 문제에선 발열이라고 해서 흡열이라고 했어. 발열이라고 했지. 근데 발열인지 흡열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발열인지 흡열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약에 이 안에서 발열 반응이 진행됐다고 치자. 발열 반응이 진행했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열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나온 열이 어떻게 하겠어? 일부의 얼음을 녹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상태에서 일부의 얼음이 녹았으니까 얼음의 양이 살짝 줄어드는 거지. 하지만 몇 도야? 하지만 몇 도야? 0도지. 왜냐하면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데 일기압이면 무조건 0도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안에서 흡열이 진행됐다고 쳐. 그러면 이 내부 연기가 열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바깥에서부터 열을 끌어다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외부에 있는 아이스하고 워터가 어떻게 되겠어? 일부의 물이 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물이 얼면서 얼음이 조금 더 많아졌겠지. 일기압 조건에서. 아시겠습니까? 어쨌건 몇 도? 0도. 왜? 물과 얼음이 일기압 중에 공존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면 저 안에 내용물이 발열 반응을 하건 흡열 반응을 하건 외부의 물과 얼음의 양의 변화가 생기면서 계속 0도씨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장치를 세팅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5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5번도 슬쩍 얘기하면 5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5번은 37대 끓는 점, 녹는 점 같이. 예를 들면 지금은 물이니까 이게 0도잖아요. 물이니까 이게 0도인데 원하는 어떤 특별한 온도의
이런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는 물질을 골라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찾아내면 되겠죠. 물질 많으니까 어디선가 골라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5번은 이겁니다. 수증기압이요. 의 온도의 영향.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바로 수증기압과 온도의 관계를 보시면 대략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알죠. 물의 수증기압이 100도씨일 때 얼마예요? 100도씨일 때 얼마예요? 물의 수증기압은 100도씨일 때 얼마예요? 이 사람들 진짜 얼마예요? 물의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그게 몇 기압일 때예요? 1기압일 때잖아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100도씨에서 물의 수증기압 얼마예요? 1기압이요. 1기압.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37도에) 해당하는 어떤 수증기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수증기압은 당연히 1기압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1기압보다 작은 어떤 압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커를, 이게 피스톤을 준비하고 외부 압력을 저 수증기압에 해당하는 압력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겠어요? 워터하고 수증기가 공존하겠죠? 그럼 이때 온도는 몇 도? 37도. 이 압력만 주면 두 개가 공존할 때 무조건 37도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저 그릇 띄워놓고 안에서 실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일부에 흡열이 되거나 일부에 발열이 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흡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흡열이 됐어요. 흡열이 되면 주변에서 열을 끌어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럼 흡열이 되면 물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얘가 흡열이 되면. 흡열이 되면 얘가 열을 주변에서 빨아들인 거기 때문에 수증기가 열을 내어놓고 수증기가 일부에 물이 되겠죠. 안에서 흡열이 되면 물이 조금 많아지겠죠. 하지만 물이 조금 많아지건 말건 그 수증기압이면 공존할 때 37도. 발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열이면 누군가 열받아서 물이 수증기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발열된 열을 워터가 받아서 수증기가 됐을 테니까 물 양 좀 줄어들고 수증기 좀 많아질 텐데, 그래도 그 수증기압에서는 수증기와 물이 공존하면서 37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수증기압 패턴으로부터 이런 장치를 또 구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도인지 찾아볼려 했는데 깜빡했고 뭐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올 거야, 알겠어요? 한 뭐 내가 볼 때 한 0.3기압 정도 될 것 같은데, 0.23기압 정도 될 것 같은데, 0.23기압 정도로 저 압으로 구동을 해놓으면 수증기가 워터가 공존을 하면 무조건 37도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장치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압력 일정해야 돼.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만 온도도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내가 외부에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서 압력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온도도 37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가 항상 온도가 없다고. 순물질에서는요. 순물질에서 상태가 공존할 때는.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